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증시가 이제 확 밀려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잡을 때도 됐는데, 그죠? 봉 길이가 무슨 손오공 여의봉, 그죠? 손오공 여의봉처럼 음봉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꾹꾹 눌러가지고 오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지 공황 상태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아무튼 많이 좀 빠졌는데. 오늘 그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인상할 때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올 때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종목 얘기 안 했던 거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도 좀 해드려야 돼서. 오늘 오후에 이제 여기 라이브 회원들 강의했던 거를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갖고 왔으니까 낮에 여기 라이브 회원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들으세요. 왜냐면은 추가를 했어요.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갖고 왔고 여기 모방 참여하신 분들 여기 우리 문자번 회원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 내시고 힘들 내셔야 돼요. 이게 심리 싸움인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만 알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힘들 내십시오. 이게 주식이 이게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에 항상 몸을 잘 챙기셔야 돼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 정신적으로 이제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 주식 떨어졌다고 막 술 드시고 막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럴 때는 술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일단 오늘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막 지금 불안해가지고 토매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 지난번에 그 나스닥 얘기했었죠. 미국 금리 인상을 해도 나스닥은 올라간다.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실제 우리나라 대표주들 뭐가 올라갔는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그 뭐 AMD나 구글이랑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2번 찍어보시고요. 못 들었다 3번 찍어보세요. 그 강의 다 기억하시죠, 그죠? 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이런 게 이만큼 올라왔다 그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였고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 얘기해 드릴게요. 뭐 삼성전자, 옛날 현대중공업,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있죠.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뭐 지수 볼 필요 없겠죠, 그죠? 와서 뭐해요, 그죠? 넘어가고 자 투매 나온 얘기부터 좀 하죠. 오늘 그 투매가 나오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이게 골칫거리인데 오늘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에요. 잠깐 해외 증시 좀 체크해 드릴게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마이너스 3.5% 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본 오늘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우리만 빠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1.78%. 홍콩이나 항생지수도 좀 빠졌겠죠. 2% 가까이. H지수는 2.6%. 그 다음에 호주도 어제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한 아까 최대 3% 가까이 급락했었고요. 인도는 이게 오늘인가? 이건 어제 거고. 오늘이구나. 인도는 뭐 그냥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대만도 보시면 이건 어제 거예요. 대만으로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본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 쪽도 많이 빠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환율 얘기 좀 이따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녀석이 상장을 했는데 저게 오늘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이 종목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425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18조로 끝났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한 120조가 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0% 넘게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팔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침에 마이너스 20% 급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멀쩡하겠어요? 안 멀쩡하겠죠, 그죠? 네. 또 이게 또 하필이면 2차 전지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을 또 건드렸겠죠. 같은 저기니까, 그죠? 네. 동반하락한 거예요.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은데 여기에 이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상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싫어요. 그 전부터 별로 안 좋게 얘기하죠, 그죠?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 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기어이는 또 사고 쳤어요. 네. 오늘 여기 좀 기름을 부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심했죠, 이것 때문에. 아침에 지수랑 종목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랬어요. 그냥 무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편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9시 10분, 9시 20분, 9시 30분 넘어가면서 투매가 나와서 쫙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악재가 터지면요, 아침부터 그냥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1%, 2%, 3%씩 개파락 출발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전날 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2, 3% 이상 급락 출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터진 악재는 없다니까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래서 시작할 때는 멀쩡해요. 미국이 설령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 그냥 보합 출발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9시 한 10분, 20분, 30분 넘어가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끌려내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밀려서 떨어진 거예요. 지수를 잠깐 볼게요. 가면 갈수록 아까 손오공 여의봉처럼 막 늘어나면서 공기가 길어지면서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예요. 아침에는 괜찮아요. 근데 투매 나오는 거예요. 슬슬. 그러다 정신 넘어가면 이제 막 더 떨어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떨어지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잖아요. 처음에 봉기가 작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커지죠. 네. 캔들이 다 맞물려 있고, 그죠? 캔들이 맞물려 있다는 게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날 때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개인들 어지간하면은 다 털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 뒤에서도 얘기해드리겠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겨내고 말고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의 문제니까. 네.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짧게만 해드립니다. 저게 아침에 기름 부었어요. 투매 나오는데. 자, 참고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마 며칠 정도는 더 좀 세간에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네.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가 됐거든요. 네.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네. 장이 좋을 때 상장한 것도 아니고. 네. 자, 그거 넘어가고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네. 자, 그때 했던 얘기 잠깐 다시 해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증시는 항상 올라갔어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고 대형주, 개별주 다 올라갔거든요. 물론 안 간 것도 있겠죠. 이따 안 간 것도 보여드릴 건데 증시는 항상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폭락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는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이나 뭐 그런 시황 투자 전략 글들을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뭐 제 것만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제 것만 듣더라고요. 근데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무방위원들은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뭐 전략가들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되게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왜 헛소리인지.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가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다 듣고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자 보세요.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어깨에 힘 빼시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잠깐만요. 차트 하나 띄워놓고 가죠. 차트는 요걸 해볼게요. 자, 이평선 잠깐만요. 편집 좀 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다가 그죠?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무슨 일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돈을 막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면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이제 양적 확대했던 거를 돈을 걷어들이면서 그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두 번 있었어요. 이게 한 10년 주기로 하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2005년도에 그랬고 10년 좀 안 돼요. 한 7, 8년 주기라고 보면 되는데 대충 그냥 기억하기 좋게 10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7년에서 1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올린 거죠. 제로금리였다가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전에는 언제였냐면 2004년이에요.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말까지인가 그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2000 중간에 금융위기 와서 또 제로금리로 갔다가 2015년부터 15년 말부터 이제 금리를 또 올렸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제로금리가 됐다가 또 이제 3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금리를 이제 올린 게 두 번 있었어요. 그럼 그게 언제냐? 2015년 12월 그리고 2004년 6월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차트가 뭐냐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2004년 전에는 언제 썼냐면 1999년인가 그때 썼어요. 1999년. 네. 근데 이제 자 보세요. 네. 삼성전자인데 자 차트 보기 전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미국이 이거 맨날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매스미디어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거를 악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금리 인상하면 항상 주가는 올라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이건 후건 아니면 전후 둘 다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공통점이 뭐냐면 후덩이를 파요. 외바닥으로 끝나기보다는 보통 쌍바닥을 파는데 금리 인상하면 망한다. 금리 인상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자꾸 증시를 크게 흔들어요. 꼭 요번에는 안 그러길 바랬는데 요번에 또 흔든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금리 인상 원래 전후로 좀 증시를 좀 흔든다. 흔드는 게 조금 흔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 5,000원에 주식을 산 게 있어요.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샀는데 뭐 거기서 100원, 200원 살짝 빼는 게 아니라 한 2,000원, 3,000원씩 빼버려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조금 흔드는 게 아니고 5,000원짜리 주식을 거기서 1, 200원이 아니고 2, 300원이 아니라 2,000원, 3,000원씩 빼버려요. 그러니까 40%, 50%까지 저 훅 갔다 와요. 네. 그거를 한 두 번 단 거예요. 두 번. 네? 두 번. 쌍바닥이 뭐예요? 그게 두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미치는 거죠. 그거를 세력들이 약간 이거는 뭐냐면 큰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들어와 있는 뭐 저기 그런 상한가 만드는 세력이 아니고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건 세력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 판을 만든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이제 무슨 뭐 로스차일드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판을 만든 사람들이 크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 뭐 상품, 원자재 그죠? 네. 채권 다
다 이거 파생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사람들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있다는 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금리 인상 전후로 레퍼토리가 항상 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다 털려요. 네, 싹. 얼마나 살아남냐면 한 10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한 명 살아남는 것 같아. 네. 생존 확률 0.1%. 네. 거의 다 죽어요. 주식 30년 하는 사람도 다 털려요. 싹. 그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왜 기간은 오래 안 걸려요. 이게 합쳐봤자 6개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폭락했고 올라가다 다시 폭락하는 그 저기가 한 6개월, 짧으면 4개월. 솔직히 6개월, 4개월만 견디면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냐면 내가 투자한 그게 40%, 50%씩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5천만 원 날라갔다고 쳐보세요. 근데 너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피같이 번 돈인데 돈이 막 날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세상에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래요.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챙기는 거예요. 반토막 났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든 뭘 보든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가족 회의를 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 다 똑같은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싹 다 틀려요. 싹 다 틀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오죽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야, 난 요번에 안 속을 거야. 안 속고 내가 꼭 이제 이 주식을 들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근데 옆에서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어서 달달달 볶아요. 여보, 뉴스 보니까 주식시장 망한다는데 당신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달달달 볶습니다. 아 진짜예요. 달달달 볶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님이 그 한 90 되신 분인데 아들아 뉴스 보니까 폭락하던데 빨리 손절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손절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윤호님 그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달달달 볶아요. 왜 볶는 줄 아세요? 뉴스 보고 볶는 거예요. 그죠? 네. 달달달 볶는다니까요. 네. 그만큼 주변에서 이제 망한다 그런 뉴스 요즘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아까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8시 뉴스 그 채널 A인가요? 봤는데 채널 그 메인 저녁 메인 뉴스 딱 첫 번째 뉴스가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거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들 1번째 그거 보세요. 네. 지금 거의 메인 뉴스 첫 번째가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돼간다고요. 거의 다 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만 더 참으세요. 네. 가족들이 막 볶을 거예요. 뭐 여보, 당신 주식한다는데 일하고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좀만 참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 짓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는 좀 무서운 얘기라서, 그러니까 뭐 사람 목숨이랑 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놨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네. 아무튼 누굴 조심하셔야 되냐면 가족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손절하게끔 그분들이 자꾸 만듭니다. 빨리 팔으라고. 자꾸 팔라고 안 팔면 이혼하겠다고 막 그러시면 속으로 퀴즈를 부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속으로. 예? 속으로 그러셔야 돼요. 막 겉으로 아니야 막 그러시면 큰일 나요. 네, 이혼당해요. 네, 속으로 그러셔야 돼요. 네, 옳은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배우자분이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군중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겨내세요.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말로만 그냥 뭐 폭락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근거를 갖고 올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2015년 말 그때 미국이 첫 금리 인상했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어요. 그때 가격 2만 원 정도였어요. 2만 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바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갔냐고요? 네. 2만원에서 2만원 보이시죠? 2만원? 네. 2만원 정도에서 여기는 한 5만원, 6만원? 네. 한 3배 갔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갔는데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만큼 폭락을 해요. 오늘 종목 얘기 쭉 하다가 그냥 9시 되면 끝낼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폭락했어요. 금리 인상하기 4개월 전에. 똑같아요. 작년 8월 달에 폭락 나왔죠. 그 전에도 8월 달에 폭락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또 폭락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차트를 이때랑 비교해 보면 아실 거예요. 어머, 똑같네.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흐름이 똑같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조정을 받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틀었어요. 이게 왜 떨어졌냐면 여기서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작년 8월 달에 왜 떨어졌어요?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맞으면 빨리 1번 찍으세요. 네. 오늘 번호 찍으세요. 네, 방해만 용감해 님도 화이팅. 화이팅 하셔요. 네. 우리 회원이시죠. 네. 그죠? 네. 자, 반등 나왔죠? 여기도 반등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네. 금리 인상 진짜로 했다고. 지금도 금리 인상 확실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망한다고. 망하긴 뭘 망합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이만큼 갔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그때 그 문제로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참으세요. 힘드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생전 안 해보던 거 하시니까. 이게 남의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내가 버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절하고 나간 거 있죠. 버리고 나간 거. 그 돈이 나한테 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있죠. 그 돈 버시려고 얼마나 그 열심히 일하세요. 남의 돈을, 고객의 돈을 내가 갖고 오려면 허리도 숙일 줄 알아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 바닥이 날로 수익 나는 데가 아니에요.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고생 안 하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생을 좀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또 언제 올렸다고요? 2004년이라 그랬죠? 2004년이 어딜까요? 여기쯤이거든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이때 5,000원이었어요. 여기 10,000원, 2배 올라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확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직전에.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줘요. 근데 다 알고서 올라온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거.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직전에 변동성 한번 준다니까요. 그때도 6월 달에 떨어졌어요. 근데 금리 인상 여기서 했어요. 6월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폭락시키죠, 그죠? 잘 보세요. 폭락하는데 보통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거래량이 감소합니까? 늘어납니까? 감소하죠. 감소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1번 개인들이 안 속고 매집을 해서, 2번 개인들이 무서워서 다 손절해서. 찍어보세요. 왜 저거 번호 찍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집중해서 빨리 집중해서 저기 들으시라고. 네. 개인들이 매집해서 개인들이 손절해서. 네, 손절해서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TV만 틀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네. 이때도 그랬어요. 중국 망한다고. 이때도 중국 때문에 중국 망한다 그랬고, 그때 여기 맨날 저기 중동에서 이라크하고 막 후세인 잡는다고 막 맨날 전쟁하고 막 그랬어요. 오사마 빈라덴 잡는다고 막 중동을 막 해축구 댕길 때요 그때.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그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이때? 기억 안 나시냐고 이때. 후세인하고 저기 오사마 빈라덴 잡는다고 막 그때. 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잘 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갔어요. 그래도 저점이었죠, 그죠? 네.
예전에 1990년도에 99년에 금리 인상했을 때도 여기였거든요. 그때도 올라갔어요. 그때 금리 인상할 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잘 가다가 잠깐 떨어집니다. 잘 올라가다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한다고 하니까 살짝 떨어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한번 흔들어요. 겁나니까. 그리고 쑥 올라. 쑥. 이해되시죠? 미국이 최근 20년 동안, 그죠? 1999년, 2004년, 2015년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세 번 다 똑같죠, 그죠? 올라오다가 금리 인상 직전에 한번 폭락했다가 금리 인상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갔으면은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랬으면 코스피 지수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다른 중소형, 대형주, 중소형주들은 갔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갔겠죠. 그러면 언론에서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일제에다 7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종목 10개 이상 더 볼 거니까 빨리 찍으셔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코스피가 안 갔겠어요?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이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주도주였냐 주도주가 아니었냐에 따라서, 즉 전기전자 업종의 주도주였냐 주도 업종이 아니었냐에 따라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의 차이지 같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몇 개 더 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그 다음에 뭐 금융 다 보여드릴게요. 자, 뭐 볼까요? 그러면 LG전자 볼까요? 오케이. 낮에는 저기 2015년 거밖에 얘기 안 해드렸죠, 그죠? 네,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왔어요. 자, 차트를 크게 보자고요. 이제 여기 어디예요? LG전자입니다. 그죠? 네. 2015년, 16년 그때 금리 인상했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그리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 안 간 것 같죠? 여기가 한 4만원대? 39,000원대 있는데 대충 4만원? 여기는요 10만원 넘었어요. 그러면 대형주가 1년 만에 얼마 올라온 거예요? 2.5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니에요? 150% 수익? 대단한 거죠. 네. 코로나 터지고 또 갔잖아요. 네. LG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2004년 여기가 한 4만원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9만원 정도? 그냥 여기다 2배 올라갔겠네요. 잘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2004년. 자,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잘 가다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처럼 뭐 저기 작년 9월 달에 그 우리나라 그 이상한 짓 했죠. 개인들 그 주택 담보 대출 갑자기 추석 전에 안 해주겠다고, 농협부터 시작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 몇 달 전에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계 대출 그 가계 부채 우려돼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준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한 6개월 전에, 늦어서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말투를 살짝 바꾸면서 알아듣게끔. 미리 준비를 시키거든요. 올라가다가 진짜로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줘가지고 구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똑같죠, 그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요즘에 대형주 한 10%, 20%, 막 30%씩 빠지니까 걱정되시죠? 이때는 안 빠졌는 줄 아세요? 여기 얼마예요? 8만원 대충. 여기는요 46,000원. 얼마 빠졌겠어요? 반토막 조금 안 되죠? 예, 마이너스 40%. 대형주가요. 누가요? LG전자가. 개인들이 기본 30% 정도 이상은 손실 났다는 얘기예요. 푹 담근 다음에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가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바로 증시 올라가거든요. 오래 안 걸려요.
힘드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되는 이유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어때요? 여기라니까요. 여기 사서 아무 때나 팔아도 상관없었잖아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몇 년 있다가 여기서 팔든 돈 버신다고요. LG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자, 보시죠. 어디에요? 네모 다 칠해놨어요. 지금 2015년 16년 여기 이만큼 올라갔고요. 2004년 여기 이게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가 9,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에 4만원대 5배 이상 갔네요. 이때 흔들었을까요? 안 흔들었을까요? 금리 인상한다 그래갖고 여기도 똑같이 구덩이 팠어요. 그리고 개인들 다 내보내고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어나죠. 뉴스에서 엄청나게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다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 당시에 중국 망한다 그랬어요. 2004년도에 금리 올렸을 때 그때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중국이 제일 많이. 미국은 별로 못 갔어요. 그때 중국이 많이 갔어요. 그때 이머징 시장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그때 많이 갔거든요. 뺏어야 되니까. 이때 이러고 이만큼 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수익 이런 거 아니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10,000원에 사서 저기 30,000원, 40,000원에 파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보여드릴까요? 삼성 SDI 어디에요? 여기에요. 2차전지 10,000원 깼을 때. 그리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요 2004년도 여기서 금리 인상했는데 이거 못 갔어요. 그때. 궁금하다. 왜 여기서 이건 못 갔나요? 궁금하면 1번 찍어보세요. 10명 이상 찍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 갔는데 얘는 왜 떨어졌죠? 이상하네요. 금리 인상하면은 그때 잠깐 흔들고 간다면서요. 근데 왜 안 갔나요? 왜 안 가겠냐? 자, 10명 넘었죠? 오케이. 여기가 얼마예요? 4만원? 여기는 5만원? 4만원, 5만원 하던 게, 자, 얼마까지 갔어요? 자, 4만원이었어요, 여기가. 4만원짜리 주식이 17만원까지 갔거든요. 몇 배 간 거예요? 4배. 많게는 5배 간 거거든요. 그럼 뭐였겠어요? 시장의 주도주였겠네요. 그죠? 대형주인데, 그죠? 4배, 5배 이상 갔어요. 주도주였겠죠? 그러면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못 가는 거예요. 시장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몇 배 대형주가 5배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주도주였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쉬어요. 대형주는 이제 주도주였다. 근데 그게 조정을 받으면요. 짧게는 3년에서 5년 아니면 10년 동안 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도주였기 때문에.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요. 갈 때는 확실하게 가는데 쉴 때는 또 확실하게 쉬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거 잡아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삼성 SDI가 최근에 주도주였을까요? 아니면은 소외주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현대차 볼까요? 자동차도 봐야죠. 네, 현대차 보시면 이게 또 똑같은 논리인데 2004년도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폭락 나고 막 55,000원에 있던 게 38,000원인가? 아주 35,0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대형주인데 요즘에 대형주 급락하는 거랑 차트하고 똑같지 않나요? 갑자기 막 우르르 떨어지죠? 금리 인상한다고. 이미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 다 해줬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더 갑니다. 쭉 가다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터져가지고 순간 폭락을 해요. 근데 폭락하고 나서 차화정, 그때 주도주가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요. 3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나중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오랜 세월 조정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아까 삼성 SDI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자, 일부러 이것까지 갖고 왔어요. 이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조심하시라고요. 대시세 뽑은 거는 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땅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니까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이 차트가. 네. 현대중공업 2004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어요. 보이세요? 어르신들도 안 보이시나요? 여기였다고요. 주가를 그때 얼마나 흔들어 놨는 줄 아세요? 잘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니까 물건 이제 많이 실어 나르려면 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쫙 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한 15,000원, 여기는 4만원, 그죠? 2배 이상 급등해가지고 가자! 이러고서 막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고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훅 떨어졌어요. 얼마일까요? 여기 고점은 4만원, 여기는 2만원 정도. 반토막 내면서 중국 망한다, 뭐 전세계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간 거 다 확인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날라가죠. 그 당시 현대중공업 얼마나 잘 갔는데요. 여기는 22,000원, 지금 여기는 고점은 50만원. 네. 대충 계산해도 20배에서 올라갔죠.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손절을 할지. 그리고 2015년, 16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했죠. 앞에 똑같아요. 앞에서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고점을 때 여기서 찍었어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장기 조정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배를 많이 만들어서 싼값에 후려치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주들 피해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조선주들이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여기가 저점이었거든요. 이때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 전저점 깨지고 막 보이시죠? 여기 전저점 깬 거 맨날 역배열 차트에 전저점 깨지면서 이때 현대중공업 막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중국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 사실. 경제 망한다, 뭐 경제 뭐 디플레이션 온다, 아니 벌써 왔다, 뭐 외환 이게 또 온다,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그날리지기고 올라갔는데 1년 동안 얼마나 갔는 줄 아세요? 여기 75,000원이죠. 1년도 아니야, 10개월 뒤에 15만원, 2배 올라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앞에 비하면은 상승 같지도 않은데 이게 2배짜리라니까요. 근데 다 심하게 폭락했고 거래가 터지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죠. 왜 그랬을까요? 속은 거예요. 근데 맨날 속아요. 그리고 더 보실래요? 시간이 벌써 50분 남았네. 자, 좀 더 보죠. 건설주 보여드릴까요? 건설주. 현대건설. 2004년도 현대건설주는요. 이때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호황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건설주들이 이렇게 호황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004년도에 현대건설 망할 뻔했잖아. 폭락한 거 안 보이세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 상황이 되게 녹록치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뭐 부도나기 직전이었어요. 차트 보세요. 이게 부도 차트죠. 그렇죠? 금리 인상한다고 이제 전세계 증시 폭락하고 하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죠. 네.
여기가 5,000원, 거의 6,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00원, 여기는 10만원. 중국 베이징 올림픽 그때 그걸로 많이 왔습니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건설사였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대충 잡아도 15배 이상 아닌가요? 그러면 대우건, 그리고 나중에 2015년 16년 거기에서는 여기에요. 그때도 막 차트 박살내 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2만원대, 나중에 여기는 4만원, 여기는 5만원. 아무리 업황이 안 맞고 별로여도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니까 이것만 먹어도 30-40%고요. 좀 가져갔으면 2배짜리였어요.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은 이제 회사가 여기 나중에 좀 부실화돼 가지고 여기 뒤에서 크게 못 갔습니다. 여기 2004년 여기죠. 그때 금리 올렸을 때.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잘 가다가 미국 금리 올린다고 막 틈에 나가지고 박살났던 거예요. 6,400원에서 4,000원 캤었죠. 그러면 2,500원 이상 빠진 거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 40%. 대형주가 40% 빠졌으면요, 개별주는요 50% 60%씩 빠졌을 거예요. 거의 초토화시킨 거예요. 초토화. 그래 놓고서 간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 구덩이 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겨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맞을걸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소형주들이 아니에요. 대형주잖아요 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숨도 안 쉬고 가요. 자, 그리고 금융주, 철강주도 봐야 되는데, 포스코 보죠. 2015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거의 부도 차트였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래, 그 전에는 2004년도에는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했고요. 그때 이만큼 갑니다. 이때 포스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대중국 수혜주.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해요. 웃긴 건 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차트를 또 붕괴시키고 있어요. 앞에랑 똑같지 않나요? 눈치 채셨으면은 진짜로 7번 찍어보세요. 들었다가 똑같지 않아요 차트가. 들어놓고 누르잖아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응? 누르잖아요. 차트 박살내면서 거래 늘어나면서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망했다고, 끝났다고. 응? 그때랑 똑같잖아요. 무슨 설명을 더 해요. 목 아파 죽겠네 진짜. 네? LG화학은 자율학습. 목 아파서 더 이상 이제 못 해봤어요. LG화학은 자율학습 하세요. 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은행주 2개 얘기 드립니다. KB금융. 네. 옛날에 저기 2015년도에 망한다고, 그죠? 네. 망하긴 뭘 망해요. 금리 인상은 망하긴 뭘 망해요. 네. 올라갔잖아요. 금리 인상하는데 그러면 수혜주인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더라 이거죠. 전저점 깨면서 속인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영어로 It's different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다르다 그러면서 금융주가 확 폭락하고 있었어요. 아니 금리를 올리면 금융주가 수혜주가 아닌가요? 확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은행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번엔 진짜 큰 위기다. 다 탈출하자 그러면서 다 손절하고 다 털렸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안 털렸을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2008년도 이후에 상장한 걸로 돼 있어서. 네. 하나금융지주도 보시죠. 여기 금리 인상한다고 할 때, 금리 인상했을 때 저는 아주 구덩이 파놓고 그냥. 네. 똑같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 최대한 이제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LG화학은 시간 날 때 자율학습하세요. 네. 자, 업종 골고루 얘기했습니다. 전기전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철강, 건설, 금융,
그죠? 네.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업까지, 그죠? 자동차, 네. 쭉 얘기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하고 금도 좀 보여드릴까요? 원하시면 또 7번 찍어보시면. 국제유가하고 서비스. 국제유가하고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금리를 올리면 국제유가하고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미국이 2015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여기요. 그때부터 금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4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금값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쵸?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 볼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자 했을 때 여기인데요. 국제유가가 다 올라갔었죠. 올라갔었죠. 왜 올라갔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전공이 경제학과가 아닌데 주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맨날 속고 그러다가 승질나서 공부했어요. 속는 게 싫어서. 왜 갔을까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 금리 인상을 왜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데요? 경기가 호황이니까. 근데 경제가 망하는데요. 미친 것 같아 진짜. 죄송해요. 혼잣말 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경제가 망하는데 미치겠어. 왜 망하냐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대요.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여튼 경기 호황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커피 3잔 살 수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로, 그죠? 3잔,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10,000원짜리 가지고 커피 2잔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커피 하나밖에 못 사요. 이해되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달러 갖고 살 수 있는 기름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기름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는 거죠. 커피값 오르듯이.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휘발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0리터 살 수 있었다. 근데 1달러 가지고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죠? 아, 1달러 갖고 10리터 못 사죠. 죄송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요. 100달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달러 갖고 얘는 10리터 살 수 있었는데, 좀 과장을 좀 할게요. 나중에 5리터, 3리터, 2리터 줄어듭니다. 그렇죠. 금값이 옛날에 한 돈에 얼마였어요? 2만원, 3만원? 지금은요 훨씬 더 되죠. 그게 왜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일 때는 그래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라면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용실 가서 이제 커트하는 것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오르는 거예요. 월급도 올라요. 대신에 제일 늦게 올라서 문제죠. 그쵸? 네, 제일 늦게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상품 가격,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난리를 지기는데 올라가면 계속 그럴 거예요. 물가가 너무 부담이 돼서
서민 경제도 힘들고 우리 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힘들고 남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맨날 그 소리 하면서 올라가요. 계속. 경기는 점점 더 호황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식 안 사고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놨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금리를 올리면 은행 이자도 늘어나니까 나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도 올라가지만 예금 적금 이자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항상 물가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맞으면 1번 찍어 보십시오. 아시죠, 그죠? 네.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항상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요. 많이. 맞잖아요, 그죠? 네. 은행에 돈 넣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또 이 강의를 하는 줄 아세요? 주식 아니면 뭐 하실 건데요? 부동산 하실 거예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금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럼 뭐 채권에 투자하실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도 힘들어요. 채권 쪽은 어려워요. 누구 쉽다고 하는데 보통 어려워요. 그럼 뭐 저기 뭐 사채하실 거예요? 적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일수? 뭐 하실 거냐고요? 주식밖에 없어. 비트코인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365 24시간 차트 봐야 돼요. 네. 나중에 그거 죽어요. 힘들어서. 그것도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일주일에 5일, 그죠? 하루에 6시간 반 하는 것도 힘든데 365 24시간 어떻게 그걸 매일 해요? 힘들어서. 할 게 없어요. 주식밖에.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손절하지 말고 뉴스 보면서 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맞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액 뭐 저는 10억 이하도 소액이라고 봐요. 네. 근데 소액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겠어요. 저는 10억 이하를 그냥 소액이라고 봐요. 1000만 원이나 10억이나 똑같다 생각해요. 소중한 종잣돈이니까. 어디 갈 건데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무시고 참으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힘든 거 알아요. 버리고 싶죠? 꼴도 보기 싫고. 그죠? 네. 계좌랑 차트 뉴스 그만 보시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번호를 잘 찍어주셔서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 환율은요. 요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제 슬슬. 네. 요건 좀 어려운 건데 원래 환율이 어려워요.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언론에서 호들갑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환율이 금리 인상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요. 큰일 났다. 환율이 막 뛰고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이클이나 뭐 이런 로버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팔면 외국인이 도망간다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 거예요. 환율이 막 여기 막 앞에 1250원, 1300원을 갑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지난번에 금리 올렸을 때 환율이 2번 급등했어요. N자로. 이건 한번 올랐거든요. 쉬었다가 지금 살짝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 호들갑 떨 거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2004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는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다르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2004년도 여기는 환율이 거꾸로 갔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많이 갔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올라갈까요? 그럼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환율이 좀 오를 수 있어요. 네. 안 오르면 다행이고 오르면은 분명히 호들갑을 떨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냥 요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만큼만 올라와도 호들갑 떨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알고 계세요. 네.
이 레퍼토리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똑같은 레퍼토리에 똑같이 속아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은요 정신적 노동이고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전문가 하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리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력 강화시켜 드리는 거. 무방에서는 정신력 강화, 라이브에서는 정신력 강화 및 이제 매수 매도 사인 내드리고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문자반은 또 문자 열심히 보내드리는 거고,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 리딩은 정신력 강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도움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힘이 드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오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어제도 힘들었겠지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뭐 바뀐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숫자, 그죠? 주식 계좌에 있는 그 숫자랑 색깔이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앞에가 뭐 7이었는데 그게 3이나 4로 바뀌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빨간색이었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든지, 앞에서 좀 버는 돈을 좀 까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색깔이랑 숫자가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 하나 바뀐 게 없을걸요? 뭐 자꾸 주식시장 망한다 자꾸 그러는데 계좌에 있는 그 숫자 몇 개 바뀐 거 빼고는 바뀐 거 없잖아요. 잘 보시라니까요. 냉정하게. 바뀐 거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물 중에 바뀐 거 있냐고요. 자, 여러분들 그 손톱 다 있죠. 손톱. 자, 모니터 보지 마시고 손톱 보세요. 손톱. 손톱에서 뭐 손톱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간 거 있어요? 있으면 1번, 없으면 4번 찍어보세요. 오늘 주식시장 폭락해갖고 손톱 어디 금강거라도 있냐고요. 잃어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길면 잘라버리는 그냥 그 손톱도 어디 하나 떨어진 거 없죠? 그쵸? 맞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소유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톱, 손톱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어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계좌에 있는 그거를 살짝 누군가가 흔들어 놔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버튼 누르지 말고 참으세요. 원래 그래요. 이 세상 무엇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손톱까지도. 그죠? 네. 결국은 가요. 얼마큼 가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턱이 빠질 만큼 많이 가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죽을 만큼 힘드시죠? 예. 죽을 만큼 힘든 걸 참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은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도움되시라고 보여드렸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같이 보시죠. 뭐냐면 이 기사입니다. 고려제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고려제강이요. 그 이 회사에서 여기 회장님이,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아드님이 이제 사장님이죠. 주식 시장이 이제 쭉 폭락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최대주주이신 여기 홍영철 회장님이 아드님한테 지분을 넘겼답니다. 주식 증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네, 편법을 쓰신 게 아니라.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증시가 폭락했을 때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내 자식한테 내 가업을, 내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전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금수저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우동집이라도, 그죠? 조그만 철물점이라도, 식당이라도 물려주면은 그거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식한테 부와 유산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 똑같은 걸 겪으면서 불안, 공포 또는 탐욕에 눌려가지고 자식한테 빚, 가난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망감, 패배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불안에 떨다가 손절해서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는 그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런 분들처럼 투자 금액이 설령 1,000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5억이건 10억이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식한테, 내 후손들한테
부와 유산을 넘겨줄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달린 거예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또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 말고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방송은 지금 할지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죠, 그죠? 내일 오후부터 설 연휴인데 내일 저녁 방송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안 정해갖고 내일 만약에 하게 되면 저녁 때 또 방송한다고 유튜브 이쪽으로 이제 알림 그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종목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어요. 어떻게요? 입이 쩍 턱이 빠질 만큼 쫙 올라갔어요. 네. 근데 주도주가 바뀌니까 그건 이제 잘 참고해서 하면 되고요. 아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공 투자의 길로 잘 들어가셔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마라톤 운동 중에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부러워요. 전 마라톤을 완주를 전 못할 것 같아요. 뭐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죠?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이제 그런 성공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결국에는 다 갑니다.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방송하게 되면 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